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적어두세요. 1년 동안 전화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뭐 시험장 갔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뭐 교육학 내용 중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있다 해가지고 시험 보기 뭐 몇 분 전에 전화 그때 써먹던지 적어두세요. 일단은 어제 잘 잤나요? 나는 개강이라고 또 잠이 안 오더라고. 그 잠도 뒤척이고 그랬네. 1년간 잘해봅시다. 1년 후딱 가요. 후딱 가니까 잘해봅시다. 잘해서 며칠 전에 발표 났잖아요. 12월 말에, 올해 12월 말에 발표 나니까 잘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합격해야지. 예? 우리 목표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저야 뭐 이제 20년 했기 때문에 저절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커리큘럼도 한번 바꿔보고, 응? 새로운 마음으로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것인가. 저도 1년 내내 고민하고 좋은 자료 만들어가지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잘해봅시다. 꼭 합격하길 바래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나도 이제 학생들, 직강생들이 전화가 와요. 카톡 와요. 카톡. 전화는 안 해, 잘. 합격했다. 뭐 교육학 뭐 18점 몇 점 나왔다. 뭐 19점 몇 점 나왔다. 고맙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근데 다 붙는 게 아니잖아. 다 붙는 게 아니고 뭐 한 반 좀 안 될라나? 그 정도? 그 정도 붙어요. 보통 평균 보면 강의실이 이만하다, 이 전체 강의실이라고 한다면 요 기둥 있죠. 요 안쪽으로 붙어요. 요 정도 수가 저 뒤쪽은 다 거의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 3분의 5분의 3 정도? 5분의 2 정도? 40%? 요 정도 붙는다고 보면 돼요. 열심히 한 친구들이 여기 VIP석에 앉지 보통.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꼭 첫 시간이라서 그래도 집중력 있을 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 임하라는 거지.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는요, 천재가 많지 않잖아요. 머리는 다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 머리가 그 머리야. 그리고 뭐 이게 정말 뭐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이 학문이 정말 똑똑한 천재들만이 다룰 수 있는 막 그런 이게 내용이 컨텐츠가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 타고난 어떤 능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쉬운 학문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공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다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100만 배 쉬운 과목이 교육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도 상식으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 수험생들만 교육학을 어려워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우 재밌고 쉽고 막 이런 느낌인데 정말 막상 시험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만 이거를 되게 압박감을 느끼고 어려워한다는 거지. 어찌됐건 교육학의 성격은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하는 말이니 꾸준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패턴들을 쭉 보면 1월부터 시험 날까지 그냥 월화는 종교처럼 그냥 계속 오는 거야. 그럼 그냥 와서 계속 나랑 얘기하다 보면 저절로 내면화가 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1년 동안 계속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걸 반복하더라고. 절대 그런 친구들이 좋은 점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진리 같아요.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그 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깨지게 돼 있어. 그게 뭐 전공에서 무너진다든지 2차에서 무너진다든지 반드시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자연의 섭리가 묘한 거죠. 희한하게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또는 학교 가서 뭔가 사고 치든지.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는 순간 있으면 꼭 뭔가 문제가 터져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첫 시간에 첫 번째로 해주고 싶었어요. 이왕 할 거면 이번 기회에 태도를 한번, 성실한 태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또 내 안에 헌신적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 마음에 숭고한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아, 내가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로 교직에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는 20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하는 건 딱 그거예요. 하루도 단 1시간도 허투루 대하지 말고 성실하게 한번 임해봐라. 그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다. 그 태도만 있으면 아마 저절로 집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 것 같고, 전공을 공부하는 태도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태도가 몸에 뵐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 험난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억지로 막 와야지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아서, 하고 싶어서,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빨리 그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습관이 만들어지는 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쉽진 않고요.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요, 힘든 걸 못 느껴요. 자연스러워져요. 지금은 되게 여러분들 자연스러워요? 아니면은 되게 불편해요? 불편하죠. 환경도, 강의실도 처음 접하고, 저도 처음 접하고, 공부하는 내용도 처음 접하고 하니까 다 불편하지 않아요? 맞죠? 지금 어디 전기장판에서 누워서 좀 자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런 느낌인 거지. 되게 불편해요. 근데 우리 삐아제라는 학자가 불평형이라고 그래, 그걸. 학술 용어로. 불평형해야지만 머리가 좋아진다고 했어요. 평온한 상태면 머리가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즐길 줄 알아야 돼.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걸, 그 원칙을 알게 되면 그 불편한 거의 그 메리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견뎌내. 근데 무지하면 그 불편한 걸 못 이겨내. 그래서 인생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평생 따라다니는 질문에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정말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여러분이 맨날 찾던 그 퀘스천에 대한 정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거를 공부할 때 그 희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단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걸 어렵다고 하냐면, 이 학자들이 이 이론을 만든 게 몇 살일까요? 대략 한 4, 50대 이상 아닐까요? 이 학자들이, 이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삶의 경험 지식이 어마어마하고 학술적인 지식이 어마어마해서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지식이 결합돼서 이론이 발표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한 평균 한 50살 이상 정도라고 봐야 돼. 그러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조금 어려울 뿐이야. 왜?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삶의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 아니 나 그런 경험 없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느낌이 올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를 추론하면서 한번 공부해 보자고. 주변에 모델링이 있잖아. 50대 아버지도 있고 뭐 60대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입하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교육학을 첫 시간에 내가 성실하게 이거를 1년 동안 좀 하는 게 여러분 살아가는데 앞으로 뭐 40년, 50년, 60년 뭐 더 살 텐데 되게 중요한 걸 배우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결정적 시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신 상태. 나도 이거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의무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다시 교육학을 어디서 수업을 듣고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있고 또 나보다 이 교육학 전체를 잘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이걸 좀 잘 체계를 잡아 놓는다면 시험을 떠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최고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잘 이겨내서 정말 짧은 시간에 이거 막 수십 년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잠이 안 왔어요.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 1, 2월이야. 이 학생들을 처음 접하는 이 학생들을 따라올 수 있을까? 조금만 학자 얘기만 해도 학자가 수천 명이 나오니 분명히 봉숭아학당처럼 될 텐데 이들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조금만 어려운 것, 깊이 있는 걸 조금 다루려고 하면 싫어할 거고 어려워할 거고 집중 못할 텐데 과부하에 걸릴 텐데 어떡하지? 그들을 어떻게 또 다독거리면서 끌고 가야 할까?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정상에 오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목표는 정상인데 산책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길 안 가요.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훑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이걸 좀 어렵더라도 도전을 해야 되는데,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힘든 수업 시간이 1, 2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 2월하고 3, 4월에 하면 점점 재밌어져요. 왜냐면 아는 게 한 10%, 20%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랑 관련져서 설명하면 이해도가 한 2배 늘어요. 그러니까 3, 4월이 훨씬 더 재밌어요. 5, 6월은 정말 재밌고요. 이제 1, 2, 3, 4가 3, 40%를 아니까 연결하기 되게 쉽고요. 그때 수업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1, 2월이 좀 힘들 것인데 이거를 잘 해낸다면 3, 4, 5, 6은 정말 훨씬 더 즐겁고 편한 시간이 될 거예요. 날씨도 이제 3, 4월 되면 좀 덜 추울 거고 그럴 겁니다. 혹시 예습을 해보셨나요? 책을 이거 오늘 첫 수업인데 책을 사서 안 읽어봤어? 그럴 수가 있나? 그게 가능한 일인가? 내년 올해 시험 볼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책을 안 사서 안 봤어? 어저께 산 거야 그럼? 오늘? 너무하다. 우리 보통 왜 새학기 들어서 왜 학교 다닐 때 3월 뭐 2일 날 개학을 하고 그러면 막 설레어 가지고 막 2월 달에 책 이거 사 가지고 달력으로 싹 구고
어? 미리 한번 읽어보고 막 이러지 않나? 궁금하고 스티커도 좀 붙이고 막 이러지 않아? 그거 참 희한하네요. 내가 만약에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아 이게 뭐지? 미리 좀 사서 뭐지? 뭐 배우는 거지? 풀토는 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이 마음가짐이 좀 그렇다 이 얘기야. 저는 이거를 20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요. 근데 저는 어저께죠? 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내가 몇 시에 일어났지? 6시 몇 분에 일어난 것 같아. 그 커피 가게가 문을 안 열어가지고 차를 마셨으니까. 그 다음에 7시인가 8시인가 커피 가게 가서 커피를 사서 책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는 철학까지 읽어봤거든요. 이거 새 책이에요. 기존에 봤던 거 줄 쳐져 있는 거 나 싫으니까 줄 쳐져 있으면 걸리적거리잖아. 그래서 내가 못 보던 걸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철학까지 다 이렇게 다 꼼꼼히 이렇게 읽어가지고 공부했는데 나도 했는데 나 선생인데 그래서 스벅 다이어리 받은 거 거기다가 정리하면서 1년을 알차게 지내야겠다라는 다짐도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래야 된다 이 얘기야. 이게 줄탁동시라고 교육의 용어예요. 줄탁동시라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어요. 줄탁동시가 뭐냐면 여러분은 알이잖아요. 네?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알이잖아요. 알에서 이게 나오려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막 쪼겠죠. 근데 힘이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밖에서 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서 이게 협동이 안 되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핏대 세워서 강의를 미친 듯이 정말 세계 1등의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학습자가 에이씨 안 봐. 아 됐어. 딴 생각 할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안달이 나서 막 혼자 하려고 해도 모르는 게 막 넘쳐나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멈추게 돼요. 성장이. 그래서 둘이 이게 열심히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이게 있는 거지. 혼자 한다고 될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걸 교육심리학 용어에선 게스탈트라고 해요. 전체. 여러분과 나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지금 교육학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세상의 이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은 함께 달리는 거야. 힘들 때 이렇게 끌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칠 때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게 1년을 잘 컨트롤해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성인이니까 내가 만약에 조그만 학생들이었으면 일어나 가자 사학신명 갔다 오자 정신 차리자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자 뭐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할 텐데 성인이잖아요. 성인은 자기 삶에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일일이 막 애들처럼 막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거 해라 이런 관리 같은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쉽진 않다 이 얘기야. 성인들은 또 재밌는 게 뭔지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이게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해야지 나이 먹고 공부하는 게 힘들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좋은 걸 많이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 그래서 나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그나마 최적기야 공부할 수 있는. 내년 돼봐 더 하기 싫어. 후년 되면 따따블로 가는 거야. 절대 못해. 그래서 지금 딱 온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해 승부를 내고 정말 그나마 올해가 최적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견뎌서 잘 이겨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은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죠? 핵심은 그거예요. 올해 성실하게 임해라. 성실하게 임한다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사는지를 알고 살아라. 적어도 내가 머리에 든 게 없다면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못 알아들을 텐데 조금 좀 예습을 하고 함께하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주를 이렇게 쭉 보내라고. 오케이. 그거를 왜 그런지를 이제 핵심이 그거였어요.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충실하게 내 모든 정신을 교육학 전공 공부하는데 일주일 내내 24시간을 활용해라. 그게 핵심 메시지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제 들어갈게요. 그게 OT인데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8주 강의거든요. 몇 페이지예요? 상권이 몇 페이지예요? 460. 학원은 600. 그러면 1060이네. 에? 1060이래. 그럼 8주로 나눠볼까? 8주로? 나누기 할 줄 알죠? 8일은 8, 8, 3, 24, 8, 2, 16. 그러면은 한 주에 132페이지야. 여러분은 몇 페이지를 읽어갖고 왔었어야 돼? 어저께. 2로 나눠봐. 66페이지? 오늘 66페이지까지 나가야 돼. 이제 알겠지? 왜 책을 미리 사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지 이제 알겠지? 그럼 내가 혼자 막 말하면 수업 뭐 이렇게 어렵고 재미없어 막 이럴 거 아니야.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욕들을 많이 하는 거야. 초생들이. 어렵다. 못 알아듣는다. 지 머리 탓은 안 하고. 그게 현실이야. 이제 왜 그런 어렵다라는 말들이 난무하는지 이제 알겠죠. 어려울 수밖에 없지.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거야.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지. 이제 오늘의 메시지가 뭔지 알겠습니까? 만만치 않게 될 것이다. 1년 과정이 하루하루가 고통, 지옥일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즐기지 못하면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즐길 그 여유가 없다면 지옥과도 같다 이 얘기야. 그래서 되게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지. 1, 2월이. 물론 되게 쉽게 설명을 잘해 드릴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고 온 상태에서 내가 전달을 했을 때 판단을 전수해 줬을 때 와닿는 느낌하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들었을 때 그 와닿는 느낌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하고 와서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은 2번 공부하는 격이야. 근데 안 하고 오면 한 번 훑어보는 격이 되는 거지. 하고 내가 핵심을 잘 설명하게 되면 정교화와 조직화가 생기는 기가 막힌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근데 안 오고 들으면 훑어보기의 효과야. 프리뷰 정도.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잘 떠올려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였지? 그렇지. 미리 다 그 학년 거 다 마스터하고 와. 방학 때. 방학 때 과외 받잖아.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내고 온다고.
그러니 수업 시간에 즐기는 거야. 그냥 여유가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시연할 수 있고.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애들은 막 쫓기지, 과부하 걸리지, 포기하지. 똑같아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 잘하는 그 패턴들을 가지고 2달간 임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선점 효과라고 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와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좀 이해 납득이 돼요? 그럼 이제 오늘 죽었다고 봐야지. 오늘 집에 와서 몇 페이지 봐야 돼? 그럼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있을 것 같아? 이 텍스트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모르는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뜻을 이해하면서 읽는다는 뜻이잖아. 그럼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있을 것 같아? 문장 속에? 엄청 많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엄청 많을 거예요. 학자도. 처음 보는 사람도 많지. 그 처음 보는 사람이 얘기한 단어 중에 막 무슨 말인지 사투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뭔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럴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거를 이만큼씩 이제 일주일에 나간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접어요. 수업 준비할 때. 오늘 해야 될 양 대략적으로. 그래야지 뭐 계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해야 될 양이 홀리스틱까지더라고. 철학. 그다음 내일 할 게 어디였더라? 교육 철학을 다 끝내는 게 위대한 사상가까지 다 끝내는 게 목표야. 그래서 여기 프린트 봤습니까? 수업 계획표. 이건 페이지를 적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할지 모르니까 수업하다 보면 달라지니까 오늘 교육 철학까지 하는 거고 내일도 교육 철학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막 달라요. 내일 위대한 사상가까지 나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8주를 꽉 채워야 돼. 그리고 뭐 이렇게 프린트 있잖아요. 특강 자료 아침에 니네가 한번 공부해봐라. 정리해줄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핵심만 정리해줄 테니까 한번 공부해봐라. 이거 스키마 특강이라고 내가 옛날에 만들어서 막 주면 되게 좋아들 하고 막 그러거든요.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거 읽기도 바쁜데. 정신 딴 데다 쓰지 말고 오직 이론서만 미친 듯이 보는 거야 그냥. 1, 2월은 헐 때까지. 3번이고 5번이고 다른 거 절대 하지 말고 이것만 막 보는 거야. 미친 듯이. 그럼 도사가 되겠지. 그래서 딴 거 이게 공부할 때 멋부리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막 정독하면서 막 손때 묻을 이게 이게 밑둥이 새까매질 때까지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딱 2월 말일을 맞으면 성공. 다른 게 뭐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저번에 우리 설명회 때 OT 했을 때 공부밥이라고 했잖아. 그때 이것만 공부하는 거야. 전공 또 이론서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공부하고 2개만 다 끝내는 거야. 그러면 그걸 베이스라고 그래. 베이스.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카페에 뭐 이렇게 글 올리잖아요. 저 노베인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말 있잖아. 노베라는 건 이론서를 수십 번 안 보내. 그걸 노베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론서를 막 수십 번 보내는 베이스가 있는 애, 탄탄한 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기초 베이스가 탄탄하면 3, 4, 5, 6, 7, 8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노베면 가는 곳마다 깨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것은 이론서다. 여기 있는 내용을 읽을 줄 아는, 뜻을 이해하는 상태를 말한다. 베이스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베이스를 구축하는 시기가 1, 2월이다. 꼭 베이스 구축하고 남은 10개월을 즐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베이스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도 어떤 공부 방법도 절대 안 먹히게 돼 있다. 그리고 베이스가 없는 사람은 요행으로 뭐 시험을 잘 볼지 모르겠는데 잘 볼 수도 없지만 잘 봤다 치더라도 2차에서 반드시 죽는다. 또 어디 전공에서 깨지든 뭐 어디선 깨진다 분명히.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요령 피우지 마시고, 저 통계치가 20명 있는 사람이 뻔히 보여. 누가 학교 갈지. 2달 보면 딱 알아. 그리고 그게 희한하게 태도에서 다 나와. 너무 신기하게. 그 성실한 애들은요, 점수가 안 나와도요, 이렇게 가다가 시험장에서 잘 나와요. 근데 태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 있잖아요. 모의고사 성적은 좋아요. 시험장에서 꼭 깨져요. 희한하게.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불안감 때문에. 지가 스스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그 죄의식 때문에 시험장에서 실수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정말 신기해.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1년간 가자. 너무 오래 질질 끄나요? 계속 반복하나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 솔직히 3시간 동안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자만 계속 얘기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이 내용이 뭐 의미가 있나요? 그럼 이제 정말 지겨우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수업하시죠.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에? 그때까지 반복해야 되니까. 자, OT 다시 정리. 올해 화두가 뭐라고? 이거다. 오케이? 성실하게. 그러면 성실하게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각 절대 안 돼. 결석 미친 거야, 미친 거. 오케이? 오지 마 그냥. 야, 하루에 60몇 페이지가 필름이 끊겼는데 오면 어떻게 연결을 하냐? 그걸 연결할 수도 없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 지각이랑 결석 절대 하지 마. 이틀 결석하면요, 132페이지가 구멍이 난 상태예요. 그걸 어떻게 메꿔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이 결석이랑 지각은 절대 하기 없기 꼭 약속하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코로나가 걸렸어. 어쩔 수 없지. 그건. 격리됐으니까. 그럼 인강으로 들으라고. 그러고 오라고. 빠진 상태로 오지 말고. 정신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 같이 공부하면 뭐해. 분위기도 안 좋아져. 분위기도 안 좋아지지. 누가 기운이 안 좋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기운이 전체 다 좋겠어요? 안 좋아지지? 머리에 뭐 듬성듬성 빵꾸가 막 뻥뻥 나 있는 사람인데 여기 앉아 있으면은 분위기가 좋아지겠냐고. 분위기 처절해지지. 그러니까 같이 풍토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화이트하우 반은 우리 반은요. 그리고 항상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수업의 전통은요. 고득점자들이에요. 가장 퀄리티가 높은 애들만 선택하는 선생이에요, 제가. 가장 수준이 높은 강의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절로 이 풍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 풍토를 괜히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멋진. 제가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이 정말 도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탁월하다고 그런 비교 얘기 들었을 때가 기분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칭찬 맨날 받았어요. 내 프라이드야. 그리고 올해도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지. 아무튼 이렇게 하기, 이것만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마음가짐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예습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복습을 할 거야, 말 거야? 알아서 해, 그건.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야. 수업 시간이 의미 있어지니까. 예습 전략으로 갑시다. 프린트도 필요 없다. 예습만 잘해갖고 수업 때 오케이 사인만 고개만 끄덕여주면 끝이야. 알았죠? 그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예습할 때 외우라는 게 아니야. 훑어보라는 얘기야. 모르는 것만 체크해갖고 오라는 얘기야. 그걸 내가 설명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아 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집에 가면 되잖아. 그것만 해줘, 그것만. 그것만 해주면 좋을 거예요. 자, OT 끝. 그 다음 밑에 보면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왜 진도대로 안 나가냐고 또 뭐라고 하지 말고. 처음 하는 강의라서 그래요.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처음 강의예요.
그 다음에 설날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설날 때 수업할 거예요? 설날 때 저한테 세배하고 수업할래요? 싫어요? 설날 때는 부모님한테 세배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뺀 거예요. 그래서 8주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설날에는 뺍시다. 추석 때는 제가 공무원 특강 했거든요. 작년에. 공무원 시험이 4월, 6월이야. 4월, 6월. 근데 임용은 추석 때, 명절 때 수업을 하질 않아. 풍토가. 한 번도 그런 강의가 없어. 학원 자체가 쉬니까. 근데 최초로 한번 해볼래요? 추석 때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이랑 그때는 원하면 그때 하는 걸로. 필요한 게 있다면. 올해는 꼭 하고 싶어요. 올해는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공무원 애들 명절 때 강의하는데 임용 학생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었어요. 올해 추석은 제가 한번 짜임새 있게 진짜 컨텐츠 기가 막히게 개발해서 한 이틀 정도 풀로 그냥 하루 종일 놀면 뭐해? 송편 먹으면 뭐해? 내가 송편 싸고 올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틀 동안 충분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거는 기획해 볼게요. 그래서 요번 설은 각자들 이거 이론서 읽기도 바쁘니까 알아서들 공부하시라고. 그때는 강의해봤자 먹히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설은 안 하지만 추석 때는 지금 할 것 같다. 그 정도. 그래서 OT 자료는 이게 이제 보고 버리시면 돼요. 네? 요걸 기억해야지. 하루 몇 페이지? 64. 근데 내가 다 빼봤어. 그 앞에 9페이지부터 시작하고 뒤에 뭐 참고문헌 이런 거 있잖아. 알짜로만 세봤더니 128페이지니까 하루 64페이지 나오더라고. 맞네. 이 66이니까, 그치. 다 빼보니까 64페이지 나오더라고. 요 정도씩 나갈 거다. 근데 거의 지켜진 적이 없어요. 대략 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OT 끄시고 바로 들어갑시다. 시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험 보신 분은 알 것이고 지금 시험을 보면 여기 과목이 이렇게 쭉 과목이 쭉 있는데 교육 철학이 안 나와요. 시험이. 지금까지 교육 철학에서 나온 게 딱 한 문항이 있어요. 지금 논술로 바뀐 지가 한 7, 8년 됐나? 8년 됐나? 근데 교육 철학에 나온 게 딱 한 문항이 있어요. 근데 교육 철학 사조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교육 철학과 서양사에서 개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자유교육이라는 단어 뜻이 뭔 줄 아냐? 이렇게 자유 교육이 뭐니? 이걸 물어본 문항이 한 번 나왔었어요. 철학에서.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더럽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즐기라고. 이걸 막 외우려고 막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철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사유를 말하는구나 라고 즐기고 버리시라고. 알겠죠?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것만 조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은 힘 쫙 빼고 공부하셔도 돼. 즐기라고. 그다음 위대한 교육 사상가 있잖아요. 이게 다 철학 사상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즐기라고. 그럼 어디서 나오냐? 심리 나와요. 나오는데 찌끔 나와요. 한 1.2점 나와요. 많이 나오면 3점, 4점.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심리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지능 이론. 거기다 단어만 하나 적으세요. 지능. 그 다음에 에릭슨.
에릭슨의 심리 사회성 발달 이론이거든요. 에릭슨. 그 정도가 나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심리학을 전체를 다 다뤘는데 테마 이만한 거, 코딱지만한 거 두 덩어리 나오더라고. 그것도 1점짜리로 나왔어, 에릭슨은. 어이가 없는. 그 다음 생활지도 상담도 안 나와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비행이론이 나왔어요. 생활지도 상담에서 비행이론, 청소년 비행이론 있잖아요. 그래서 너 제시문을 읽고 이 제시문이 청소년 비행이론 중에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 라는 거 두 문항 나왔어요. 낙이론하고 차별적 접촉이론. 근데 공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여러분 머리면 2분이면 2번 할 수 있어. 그 정도로 쉬운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쫙 빼고 공부해도 돼. 사회학은요. 사회학의 책을 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기능이론, 갈등이론이야. 피자마자 나오는 게 기능이론, 갈등이론의 개념이 뭐냐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5분 남짓? 5분이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렇게 쉬운 내용이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있잖아요. 엄청 나와요. 별표. 그러니까 이 논술 시험으로 바뀌고 적용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업무에 어떻게 내가 아는 교육학 이론을 적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무와도 같은 교육 행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테마에서 나올지가 예측 불가할 정도로 골고루 다뤄요. 그러니까 교육 행정학 시험이라고 봐야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교육 행정직 5급 고시 문제 있죠? 행정 고시 문제. 그거 따라하는 것 같아요. 임용 시험인데. 그 정도로 행정학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즐기는 게 아니고. 행정학은 즐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관점입니다. 수단적인 사고고. 그러다 보니 그윽하고 깊은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기지 마시라고 행정은. 타이트하게 공부하시라고.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된다. 과목의 성격을 알고 공부하셔라 이 얘기야. 미련하게 막 다 에너지 쏟지 말고 쓰러진다. 행정은 타이트하게 시험 공부. 됐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있지 않습니까? 자주 나와요. 교수학습은. 여러분의 전문성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교수학습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현대 교수학습을 이끄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구성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험지 내면 구성주의 내는 거야. 세상 쉽죠. 훤히 보이는 걸 뭐. 시험지 내면 구성주의인데. 교수는 어떻게 하라고? 구성주의 방식으로 이거야. 알았죠? 구성주의 교수 이론을 토대로 교수해라 이 얘기야. 그럼 교수 방법은 협동학습해라 이 얘기야. 시험지 맨날 2개만 나와. 그래서 교수학습도 뭐 할 게 별로 없고. 교육공학은 교수 설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시작부터 끝까지의 설계도 있죠? 도면이 있어. 그 설계 도면을 아나 모르나 테스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터넷으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인터넷으로 수업할 때 학생들을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뭐 이런 거 맨날 물어봐요. 인터넷 교육과 관련해서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교육공학은 그 정도. 그 다음 교육 과정은 컨텐츠를 다루는 거잖아요.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거니? 내년에 학교 가서 네가 가르칠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거니? 너 조직하는 원칙 아니? 이렇게 물어봐. 또 내용을 넌 뭘 선정할 거니? 선정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아니? 이런 거 물어봐. 여러분이 내년에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있잖아. 그런 걸 자꾸 물어봐. 그다음 교육과정을 실행을 할 때 어떻게 실행할 거니?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너 실행할 거니? 아니면 학생과 함께 현장에서 만들어가면서 실행할 거니? 뭐 이렇게. 교육과정 실행. 또 교육과정의 유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뭐니? 그 교육과정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게 뭐니?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뭐니? 적지 마세요. 한두 것도 없어요. 못 적을걸요? 나중에 3, 4월에 이제 기출문제 풀잖아요. 그때 보게 돼요.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게 나오나 요 정도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행정 타이트하게 공부하라고 말하려고 한 거예요. 나머지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많이 나와. 교육과정도 타이트하게 하라고. 행정이랑 교육과정이 엄청 나와. 그래서 행정이랑 교육과정 싸움 같아요. 지금 시험의 흐름을 보면.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랑 행정은 어떻게 공부하라고? 타이트하게 하라고. 시험 공부하듯이 암기하라고. 다 완전히 다 그냥 통으로 암기하라고. 나머지는 즐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수업을 해야 된다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그다음 교육평가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평가에서 뭐 준거지향, 규준지향 이런 거 절대평가, 상대평가 다 할 거 아니야. 수행평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런 거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세상 쉬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즐겨.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난해하고 깊이 있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건 행정하고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론 시간에 그렇다고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 2월은 다 하는 거야. 베이직이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 4, 5, 6에는 나는 뭘 파들어가는 작업을 할까? 기출문제 반이니까 다 풀어보겠지. 그러면 이제 과정이랑 행정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심화 5, 6월 달에는 뭘 주로 다룰까? 깊이 있게 다룰 과목이 뭐겠냐고. 행정이랑 과정이 되겠지. 7, 8 단원별 문제를 만들 때도 다른 것들의 비중보다 과정, 행정 이쪽을 비중을 많이 두겠지. 모의고사 때도 과정, 행정의 비중을 많이 두겠지. 그런 식이라고. 그런 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즐기시면 돼 이제부터. 그러면 한번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거기 인포맵이 이제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보여요? 아니 글씨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이게 와닿아요? 처음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하고 나면 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봐봤자 여러분들 의미가 없다 이 얘기야. 안 보일 거야. 까막눈일 거라고. 근데 철학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할 때 이렇게 보라고. 아 철학이 이런 거였지라고 조직화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거 막 갈아내려고 막 글씨도 작은데 막 파들어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철학의 기초입니다. 철학 기초에서 교육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첫 번째 나오고요. 그다음 테마 2부터가 이제 철학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개념만 잡고 좀 쉬었다 합시다. 응? 개념만 잡고. 아, 개념 잡는데 1시간 걸릴 건데.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